VCR 먼저, VCR 먼저, 퀘스트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북한이 너무 오랫동안 분단의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가 통일 대한민국으로 지도를 새롭게 완성하는 그날을 최대한 빨리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북한의 국민들을 위해서, 한민족 전체 민족 성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일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70년 분단의 대물림을 끊고 통일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통일 한국당 확장된 자유, 확장된 인권, 확장된 복지를 모든 국민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론통합, 부국강병,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 통일한국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정말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국론을 통합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시키겠습니다. 더 커진 대한민국으로 통일한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지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 통일한국당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일이 온데이, 국민이 온데이 시즌 1 방송이 25회차로 사흘리에 마무리되고 신년부터 멋진 나라, 행복한 국민 만들기 온데이 2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년 방송에서 직권이 아닌 수권, 그리고 생활정치 등 통일한국당의 국민 여러분들과 만들어갈 멋진 나라, 행복한 국민 만들기에 대한 좋은 대안과 실행 정책에 대해 함께 소통했습니다. 당사로 보내주신 많은 의견 빠짐없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왜 통일 타령이야에 대해 말씀해주신 세 분 패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통일한국당의 정책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계시는 미국 변호사 출신 최우영 정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분처럼 청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집요하고도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분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한국당의 당대표이면서 통일 전문가이시는 통일맨 이경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희망과 꿈을 주시는 그리고 경제 전문가이시죠. 경제 컬럼니스트이면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데요. 돈 걱정 없이 사는 인생 만들기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에게 행복 프로젝트를 선사하고 계시는 윤대관 서울시장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통일한국 프로젝트 멋진 나라 행복한 국민인데요. 저기 양쪽에 앉은 저희 사회자들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비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 사회적 이슈가 되는 따끈따끈한 질문부터 한번 먼저 드릴게요. 멸공, 이게 뭘까요?
그 저희는 어릴 때 그 멸공 포스터 내면 상도 받고 그랬고 군대에서 멸공 하기도 했는데 요즘 그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그 막 하고요. 또 그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멸치와 콩을 사러 다닙니다. 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한 보실 때. 이거 들어봤어요. 한심합니다. 그게 다예요? 끝입니다. 네. 내가 더 어렵잖아요. 먼저 할까요? 먼저 할게요. 줄일 걸 줄여야죠. 줄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지라 그럴 거예요. 특히 남들은 목숨 걸고 혹은 생사를 담보로 월북하고 월남하고 그리고 통일하자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도 많고 이산가족들의 한은 어떡하고 희화해서 안 될 말들 이런 말들까지 마구잡이로 뱉어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예요. 통일에 대한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 정말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걸 조장하고 있는 자들 정말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줄일 말만 줄입시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생각은 네. 정확히 정용진 부회장이 얘기한 것은 나름대로 그 경제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화해서 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좀 경제가 좀 자유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고, 그걸 너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예, 경제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정치에서 너무 그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남 갈등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발 좀 남남 갈등 더 이상 없는 나라, 남남 갈등 없는 국민 통합이 진행되는 나라,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역시 통일 헌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박사님답게 이 아주 이성적이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셨네요. 자, 우리 서울특별시당의 윤대관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통일 문제 웬 지금 통일 타령이냐 해서 주도적으로 좀 토론을 시작해 보죠. 예. 요즘 통일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이경희 대표 말고 없죠. 그리고 통일 얘기를 하는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방송이나 매체 없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얘기를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통일 그거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당이라면 여러 가지 정책도 있을 텐데 왜 너네는 통일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대표님, 통일 꼭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통일은 해야죠. 왜냐면은 일단은 민족사적 관점에서의 통일의 당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인도주의적 관점, 지금 이산가족도 있지만은 솔직히 남과 북 같은 민족이고 같이 5,000년 역사를 같이 해온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통일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산가족들이 1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2세, 3세, 4세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 동포, 북한 형제란 말이에요. 평양 가고 싶고, 금강산 가고 싶고, 신의주 가고 싶고, 위왕산 가고 싶어요. 천지를 중국을 통해서 가지 않고 직접 우리나라 땅 밟아서 백두산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내가 느끼는 것을 우리 국민 5,200만이 못 느낄까요? 모두가 느낄 겁니다. 통일 빨리 돼야죠. 그 다음에 통일은 또 헌법상 과제예요. 헌법 전문, 헌법 제3조, 4조, 66조 3항, 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까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야 할
헌법적 책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책무, 대통령에게 통일에 대한 책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 시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취업 문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우리 30, 40대 경제 주축, 우리 청년 세대의 사업 문제, 그리고 우리 노년층의 복지 문제, 모든 것이 통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이점을 위해서도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측면에서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할 어떤 그런 시기이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조차도 탈모 문제 얘기하고 병사 월급 얘기하고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대통령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이지 미세한 보건복지 장관이나 어떤 군수시장이 할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큰 방향을 거시적 관점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를 이끌어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선 전국은 그런 국가의 비전을 얘기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거대 담론이 전역받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통일한국당이 수권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아니, 적절합니다. 저는 짧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길게들 말씀하시고 아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이 가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그 탈모 모 후보가 탈모 공약 내가지고 약간 공감을 못 해가지고 제가 제 SNS에다가 좀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실었는데 좋죠. 좋은데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고 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병사 월급 이런 거는 또 국방부 이런 데서 할 이야기고 무슨 교통 문제다 하면은 중요하지만 그것도 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통일한국당 일을 이제 시작하면서 대표님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헌법에 통일 이야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헌법에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헌법에 이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박혀 있고 그거를 대통령의 의무로 이렇게 헌법에 66조. 네, 맞습니다. 이 헌법 박사시가 박사이신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헌법 다 읽어오지 않고 66조만 딱 찍어서 봤더니 정말 거기 딱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의무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무면 나는 이 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그 대선 후보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근데 국민이 당신은 이런 일을 하세요라고 했더니 난 그 일은 관심이 없고요. 탈모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탈모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라고 이제 국가가 의무를 줬는데 저는 그건 관심이 없고요. 그거보다 저는 이 교통 문제, 병사 월급 문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나 이거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웬 통일 타령이냐 이렇게 제목을 다루셨는데 헌법에서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나라가 풀어야 될 과제고 우리 나라가 나가야 될 비전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나는 대선 후보는 저 말고요. 대선 후보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밝히고 의지를 밝히는 게 이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 타령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거를 타령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처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실 때 제가 공감이 많이 가서 한 번 더
첨언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탈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다가 이 최우영 정책위원장 때문에 사실 감히 못 다뤘었어요. 다음에 우리 탈보 문제를 한번 건보 적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죠. 네. 우리 정 위원장님 계속 좀 진행을. 네. 이게 갑자기 통일 얘기하다가 탈모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 주소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만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헌법에 나와 있는 걸 안 했으면 뭡니까? 자기 해야 될 일 안 한 거잖아요. 탄핵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럼 그런 공약을 안 내놓은 후보 대통령 돼서는 안 되죠. 특히 통일 얘기를 하면 이상한 얘기들 합니다. 정치, 문화, 사회적인 차이가 얼마나 남북한이 많이 나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낙지를 보고 문어를 보고 낙지라 그러는데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거 다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통일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내지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것들이 뭘까요? 제가 볼 땐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 예, 경제적 부담, 네. 통일 비용 뭐 이런 얘기 하죠. 이 통일 부담, 통일을 위한 비용이 너무 들고 또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북한까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생각을 정부가 언론이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변인? 지금 정말 좀 요즘에 통일을 얘기하는 언론이나 정치인 대선 후보가 없다는 게 너무 현실이 너무 좀 좌절감이 드는 현실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통일한국당이라도 진짜 계속 통일한국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통일 비용을 많이 얘기하죠. 통일 반대를 하는 쪽에서 특정 경제학자나 특정 정치가의 말을 빌어서 몇 조가 든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좀 가끔 보도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통일 비용은 정책으로서 통일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로, 항만, 그다음에 어떤 그 철도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자체가 그것 투자지 통일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 비용을 산정할 때 그런 북한의 개발 비용까지 통일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주택 그 신도시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된 도로 구축, 철도 구축, 그 인프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되었을 때 북한의 인프라 구축하고 신도시 개발하고 하는 자체는 우리의 통일 비용은 얼마 안 되고 그건 투자, 더 큰 부가치를 위한 투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정책으로서 얼마든지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간과한다기보다는 정치인이나 언론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것이 분단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한 국방비로 60조 이상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 모 후보가 병사 월급 200만 원 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부사관과 장교는 또 얼마나 줘야 돼요? 뭐 1,000만 원씩 줍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꾸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그 어떤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된 어떤 사탕 발림의 말을 해서 평만 얻으려고 하고 지키든 못 지키든 당선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국방비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좀 처우 개선을 하고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그리고 그 복지를 향상시키다 보면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일단은 분담 비용이 현재 시점에서의 액면가로 해서 60조가 들고 북한이 한 20조 쓰는 것 같아요. 그 1년 예산이 뭐 35조, 40조인데 절반 가까이 넘게 20조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80조 이상을 우리가 국방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남북한이. 그러면은 실질적인 직접적인 국방비가 80조인데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물류 비용, 우리가 북한이 있어서 우리 섬나라 아닙니까? 그런 물류 비용, 경제적 어떤 그런 그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강이나 전 세계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기회 비용을 따지면 1년에 거의 한 500조 이상 그 남북한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600조 가까이 잃어버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예산이 600조입니다. 그럼 매년 600조가 소멸하고 있어요. 분담 비용으로. 그럼 10년이면 6,000조. 뭐 계속해서 인플레를 생각하면은 1경까지 갈 수 있는데요. 10년만 해도 우리가 그 북한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통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그 비용은 정책으로서 풀면 되고 그리고 투자이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년 잃어버리고 있는 분단 비용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예산만큼의 분단 비용을 매년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자주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그래서 통일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국가 전략은 통일이구나. 우리 한민족의 민족 전략도 통일이구나. 이거를 가슴에 새기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통일을 추진한다면 북한을 포용한다면 통일은 5년 내 10년 내 반드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이 기득권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답은 통일인데 통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기성 정치권과 언론에는 특별히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 국민의 힘으로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선거혁명을 통해서 기성 정치권이나 기성 언론을 밀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그래야지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로 가면 똑같은 5년 또 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변화를 줘야죠.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실질적인 통일한국 시대, 국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힘듭니다. 자,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 민족이 자발적으로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일 얘기하는 것도 분단이라는 게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분단이 우리 민족이 스스로 원했던 게 아니죠. 자, 지금 통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 대내적인 세력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제대로 계획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통일되는 걸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는 일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중국, 미국이 남북한 통일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회방 놓고 통일을 못하게 할 거라는 거죠. 과거 독일이 통일될 때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독일의 통일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을 우리는 하자고 하더라도 과연 일본, 미국, 중국이 동의도 할 필요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회방 놓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나라에 수많은 청산되지 못한 친일 세력들이 아직도 있죠. 이들이 남북한이 통일되면 갖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전쟁 상황에 지금 남북한 있잖아요. 아직도 휴전 중이잖아요. 종전 안 했죠. 아직도 전쟁 상황이에요.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으면 무기도 팔아먹어야 되고 어떻게든 우리 남북한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데가 미중 일본인데 특히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완전 패망한 상태에서 남북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시 일어났잖아요.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이 대외 세력들 과연 어떻게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의 회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잠깐 답변하기 전에 찬스. 이게 같은 유형의 질문이기 때문에 몰아서 한꺼번에 시간 단축을 해서 제 생각에 이게 되돌려감게 한 2분 전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다 납득을 하셨을 것 같아요. 통일이 정말 필요하고 통일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다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통일하고 싶은데 장애 요인이 많지 않느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강들의 그런 전략적인 그런 위치, 특히 일본, 또 이 국민들 중에 뭐 기득권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애 요인들이 흔히 많이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큰 또 장애 요인 중에 하나, 북한이 호응을 해야 되는데 뭐
통일 이야기 하자고 그래도 뭐 대화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뭐 누구는 하기 싫어서 안 하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를 포괄적으로 딱 묶어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아, 생방송 시간은 제한돼 있는데 계속 하면 되죠.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좀 대내적 대외적 그 장애 요인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통일하고 싶겠죠. 그 어떻게 보면 하고 싶지만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대외적 어떤 그런 뭐 미국, 일본, 중국 다 강대국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우리의 어떤 계획대로 그 주변 3강, 4강을 통일 쪽으로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뭐 그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쌈박질 정치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그 역량도 안 되고 겨를도 없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 통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일본이 이제 그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틀 속에 갇히면 통일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방적 외교 관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본과도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그 일제 그 강제 그 징용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일본과 또 미쓰비시 그 뭐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내적으로 그 뭐 하다 보니까 그 일본에서 그 수출 규제를 하고 좀 서로 사이가 뭐 서로 경제적으로 많이 손해 본 거예요. 우리만 손해 본 게 아니고 일본도 많이 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외교 관계는 그 한쪽에서 규제한다 해가지고 그 뭐 상대편 나라와 같이 손해 보는 거지 같이 이득 보는 게 아니니까 또 한쪽만 또 이렇게 손해가 일방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외교 관계는. 그래서 일본과는 저는 이렇게 크게 큰 담론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어차피 동반자적 관계로 미래 관계를 설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미래 세대까지 계속해서 서로의 어떤 과거의 어떤 역사로 인해서 앙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우리 선배 세대에서 매듭을 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물론 그 일본의 그 태도, 계속된 사과,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죠. 근데 그 진심 어린 사과를 하도록 관철시키는 것 또한 외교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그 역대 대통령들이 그 외교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게 관철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거든요, 일본이. 그러면 야 너희들 정확히 진심 어린 사과하고 사죄하고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피해자 쪽에서 요구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도 해야 된다. 라고 외교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죠. 근데 그런 역량이 없었고 그냥 그 너무 좀 그 대승적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미래 동반자 관계를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갈 테니까 이렇게 너희들은 잘못한 건 사죄해라 라고 얘기해서 외교를 풀어야 되는데 그 외교를 풀지 못했어요. 선배 좀 정치인들이나 선배 세대에서 풀어줬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까지 공이 왔어요. 이제 우리가 풀어야죠. 풀기는 그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가면서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역사의 그 앙금을 씻고 그리고 통일한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일본의 역할을 우리가 좀 유도하고 그리고 협력을 받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도 어떤 경제적 어떤 그런 그 교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교류를 넘어서 통일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유도하고 외교로 관철시키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안 좋아서 계속해서 엇박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백악관 가서라도 아니면 특사를 보내서라도 백악관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게 외교거든요. 외교를 관철시켜서 그 통일 시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외교적 관철, 외교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이제 풀어야 합니다. 어차피 국민통합도 통일한국 시대도 그리고 주변 사강을 활용한 통일의 대외적 여건 만드는 것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내적으로 남남 갈등으로 가고 있는 이 현상을 기득권층에게도 통일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한민국의 기득권층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과 관철력이 있을 때 드디어 통일 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숙제를 현 정치권은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한국당이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창당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통일한국당이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5,200만이 국민 통합을 이루고 통일한국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통일한국당을 지지하고 통일한국당의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통일 시대를 여는 단합된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분열 정치, 국민 부복 정치를 종식시키고 현 기성 정치가 밀어내고 새로운 국민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고 통일한국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답은 나와 있거든요.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현 정치권에서는 그냥 권력의 단맛만 누리려고 하고 지금의 기득권만 누리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대외적 여건은 힘든 것 같아요. 남남 갈등 극복하는 거 힘든 것 같아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자기들 권력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치는 하급 정치입니다. 이 하급 정치를 이제 쓸어내야 돼요. 이걸 쓸어내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계속 불안합니다. 정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불안해할 거예요. 왜 저러지? 왜 국민분을 저렇게 하고 보복 정치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힘들어요, 내 자신이, 국민 각자가. 근데 그런 국민 각자가 힘든 그런 정치 상황, 그런 경제 상황은 이제 그만, 국민 통합 정치 이제 시작, 통일한국 시대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 이제 시작. 우리 통일한국당의 슬로건입니다. 저 윤대걸 위원장님,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어느덧 시청자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에 통일 문제를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하지 못한 이야기가 꽤 있고, 또 우리 정책위원장님도 대표님께 질문하고 서로 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견해 차이도 있을 텐데요. 그건 국민을 대변해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통일 일정이라든지 그 외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오늘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네. 오늘은 어쨌든 통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그에 대한 진실을 명쾌하게 밝혀주셨고, 극복해야 될 문제, 특히 대내외적인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명쾌한 답을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실행해야 되고 현실로, 기적처럼 현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번 선거 얘기 좀 합니다. 이번 선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잘나는 놈 뽑는 데 아니라 그랬죠? 나와 같은 생각, 옳은 생각, 바른 소리 하는, 바른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된 후보자, 우리 통일박사, 통일맨 이경희 후보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온 민족의 영원히 통일을 준비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 제대로 좀 합시다. 예. 이거 지지선을 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지 선언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도 됩니다. 뭐 대표님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먼저 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했는데 또 말하기 부담스럽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음 주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통일한국당이라고 하고 통일 하니까 그놈의 당은 뭐 통일 이야기만 하냐. 그 아무리 뭐 그렇지만 그래도 좀 우리 이렇게 뭐 현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책은 없냐, 너네는 통일만 이야기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그러면 하는 걸로. 네, 네. 네.
그 말씀하시죠. 네, 그 아, 말을 하려고 기대하시라는 말씀을 좀 하려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BTS와 통일된 이경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예고를 좀 이렇게 드릴게요.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니 오늘 지금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었던 분단 비용이나 통일 비용 이런 것들 할 때 처음부터 저희가 모든 것을 바꿔가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모든 일들이 다 순차적으로 풀리지 않나 싶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통일을 다루는 거라 저희 이제 오늘 오해와 또 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분들께 또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소통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우리 저 대표님께서 짧게 한 30초만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그 많은 그 후보들이 미세적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통일한국당의 통일 온데이 생방송을 지켜보시면 저희는 좀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통일한국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외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국과의 외교, 중국과의 외교, 일본과의 외교, 그 다음에 그 친일 청산,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우리 통일한국당은 오직 국민, 오직 통일, 오직 경제를 위해서 태동한 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통일을 왜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국민 5,200만 전체 국민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그리고 인권을 신장시키고 복지를 확대시키기 위한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한 오해는 절대 없으셔야 되고, 통일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 자신의 자유와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만 바라보다가는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바꿔야 되고 선거혁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앞으로의 통일한국당의 여정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된 통일한국 프로젝트 멋진 나라 행복한 국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같은 시간에 통일을 주제로 한 왜 지금 통일 타령이냐 제2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